객체 지향에서 핵심은 객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여러 종류의 객체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한 종류의 객체도 여러 개 생성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한 객체는 홀로 독립적으로 동작하지 않고요. 다른 객체와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객체들 간의 관계는 보통 동적 관계입니다. 즉, 해당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한 객체는 다양한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있을 때 이 군인, 군인이 등장하는 게임이다, 전투 게임이다, 이러면 이 군인은 처음에는 소총을 사용해서 전투를 할 수 있고요. 중간에 수류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권총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즉, 이 객체가 프로그램 실행 동안에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과 무기 간의 관계는 사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간 관계는 크게 사용 관계와 포함 관계로 우리가 구분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 관계는 논리적인 관계를 말하고요. 포함 관계는 물리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용 관계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사용하는 거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이 군인은 권총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포함과는 관계는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코드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클래스 A가 있고 public, private,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B는 포함 관계라고 합니다. A의 포함 관계. 즉, A라는 클래스가 또 다른 클래스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은 다 포함 관계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체 부분이든 아니든 간에 다 포함 관계라고 해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포함 관계는 물리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전체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군인을 나타낼 때 웨폰을 여기에다가 모델링해서 이렇게 포함 관계로 모델링할 수 있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그것은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라 사용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객체와 객체 관계는 포함 관계인 동시에 사용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 관계이지만 사용 관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객체 간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클래스 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스 간 관계는 객체 간 관계와 달리 정적입니다. 즉,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관계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간 관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서브클래스라는 개념과 서브타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자바나 또는 C++ 수업을 들었을 때 배우지 않았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서브클래싱이라고 하는 것은 한 클래스의 상태와 행위의 구현을 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배운 상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속을 하게 되면 서브클래싱을 할 뿐만 아니라 서브타이핑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타이핑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 모습만 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태와 행위의 구현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 모습만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B가 A의 서브타입이면 A타입을 기대하는 어느 곳이나 B 클래스의 객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ubstitutability, 대체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서브타이핑이 됐으면 substitutability가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속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substitutability가 완벽하게 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C++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에서는 클래스를 상속할 때 여기에 접근 제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은 이제 public이라고 쓰겠지만 public이라고 쓰지 않고 private이라고 쓰면 A의 클래스의 상터 행위 구현을 다 물려받지만 재사용할 수 있겠지만 B는 A에 물려받은 모든 메소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프라이빗이 되기 때문에 A 타입을 기대하는 곳에서 B 타입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서브 클래스만 되지 서브 타이핑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바에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foo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으면 클래스 A가 implements I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함수에서는 A 객체를 전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인터페이스 I를 구현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클래스 객체도 이 bar 함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substitutability가 완벽하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클래스와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이것이 subclassing인지 subtyping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subclassing을 하더라도 subtyping까지 가능하게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 subclassing과 subtyping이 같은 개념은 아니다 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좀 더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속이라는 것과 구체화라는 것을 나누고 있다. 나누고 있지만 이 자바에서도 상속을 사용할 경우에는 서브클래싱을 하지만 서브타이핑도 보장되게끔 프로그래밍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객체 간 관계, 클래스 간 관계를 아우르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존 관계입니다. 그래서 객체 간 관계이든 클래스 간 관계이든 구현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 클래스를 구현할 때 코드에 나타나는 다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코드를 한번 자바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A라는 클래스는 B를 상속받고 있고요. 인터페이스 C와 D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로 E를 유지하고 있고 또 다른 타입의 객체를 foo의 인자로 갖고 있고 또 바에서는 G 타입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A 클래스의 객체들은 F 타입의 객체를 사용하고 있고 G 타입의 객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E 타입의 객체는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미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지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클래스 간 관계 입장에서 보면 A 클래스는 B 클래스와 C 클래스와 D
뭐 CD는 클래스 하나하고 인터페이스를 하지만 요것들과는 어떤 클래스 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관계라는 입장에서 보면 A 클래스는 B, C, D, E, F, G와 모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수정이 되면, 이들 타입들이 수정되면 A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 클래스는 이런 B, C, D, E, F, G와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존 관계는 많으면은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 이 수정될 가능성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가 수정되면 이 클래스 수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클래스가 의존하는 클래스의 수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를 구현해 놨을 때 이 클래스가 의존하고 있는 클래스는 과연 몇 개나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너무 많으면 이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하는 클래스가 구체적인 클래스이면은 그 의존 관계는 좀 더 타이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 관계도 타이트한 경우에 있고 루스한 경우가 있는데, 타이트하다는 것은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클래스라는 것은 상위 타입이 아니는 거죠. 이 상속관계 트리에서 이 타입과 의존하면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 F가 펫이라고 하면, 그리고 요거는 강아지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관계에서 pet, dog, cat이라고 하고 있으면 이 밑줄은 없어요. 그러면 이 dog과 cat은 구체적인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pet은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상위 타입의 클래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클래스들은 요 클래스 간 관계는 조금 클래스 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서도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건 이런 클래스를 의존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상위 타입과 의존 관계를 맺어야 좀 더 유연해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됩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한 클래스가 의존하는 클래스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그 의존하는 클래스는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타입이거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용관계로 돌아와서 객체간 관계로 돌아와서 사용관계, 포함관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관계는 가장 일반적인 관계이고 논리적인 관계예요. 즉 우리가 코드를 봐서는, 그러니까 코드의 형태만 놓고 봐서는 이것이 사용관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실세계를 모델링하는 것이면은 실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논리적인 의미를 알아야지만 이것이 사용관계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관계하고 뭘 나누게 되냐면은 전체와 부분관계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요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대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고 사용 관계가 명확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 코드들을 그냥 A, B, A, B라고 놓더라도 이 코드를 이렇게 구체화해 놓고 내용들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사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클래스가 멤버 변수를 유지하지 않고 이 객체를 인자, 함수의 메소드의 인자로만 받으면 이것은 사용 관계가 명확합니다. 즉, 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 객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를 받지 않지만 이 메소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를 내부적으로 생성해서 써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객체는 이 객체를 요 메소드를 실행할 때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I는 씻을 때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고, 카메라는 사진을 찍을 때 이미지, 픽처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찍은 사진을 담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 형태만 사용관계고 나머지는 사용관계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멤버 변수를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여러 개의 함수에 어떤 객체를 계속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관계인데 좀 더 귀찮으니까 매번 인자로 그 객체를 전달해 주는 것이 귀찮으니까 이 클래스가 멤버 변수로 유지하게끔 해서 프로그램 구현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사용관계라고 보통 안 하고 포함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함관계는 전체 부분관계는 아니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관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이유도 전체 부분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용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 또는 내가 들고 다닌다, 내 가방에 넣고 다닌다,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했을 때에도 보통은 이거를 코드로 표현하게 되면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형태로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어떤 롤플레잉 게임에서 그 캐릭터가 가방에 넣고 다니는 아이템들, 이 아이템들은 홀 파트 관계는 아니더라도 소지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포함 관계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함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포함 관계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다른 종류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은 무조건 포함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함 관계는 부분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지만 꼭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효율성 때문에 다른 종류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지만 다른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경우에는 연관 관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무슨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관계는 보통 사용하는 관계 또는 내가 소지하고 있는 관계, 그런 거고요. 내가 예를 들면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지도 학생 간의 관계, 이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이에요. 그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교수하고 지도하면서 내 친구들, 내 애인, 이런 관계들은 전체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클래스를 구현할 때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연관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전체 관계는 다시 내부적으로 집합 개념과 복합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집합, 복합,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잘 머리로 이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영어로는 aggregation, composition이라고 그래요. 근데 com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이것들을 조합해서 전체를 만든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복합 개념은 어떻게 요 두 개를 구분하냐 하면, 복합은 전체가 제거되면 부분도 함께 제거돼야 되면은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빌딩 안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빌딩이 폭파했어요. 빌딩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폭발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방들도 같이 소멸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관계의 경우에는 전체 객체가, 전체에 해당되는 객체가 딜리트, 소멸되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도 소멸돼야 돼요. 같이 소멸되면 그때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 그러고, 이 전체 부분 관계이지만 전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소멸된다고 해서 부분들이 소멸이 안 되어도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제로 연못과 오리를 예제 들었는데, 저는 요거는 뭐 그렇게 이게 어떤 책에서 이런 예제를 들었지만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홀파트 관계가 아닌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예를 들면 컴퓨터 본체와 CPU. 그런데 이 본체와 CPU는 예를 들면 본체가 소멸돼요. 본체가 이제 더 이상 노후돼서 이제 버릴 거예요. 그런데 CPU는 우리가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죠. 다른 컴퓨터에 달 수 있습니다. 메모리도 빼서 다른 데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체와 CPU라고 해서 무조건 집합으로 모델링 해야 되고 복합으로 모델링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아닌 거죠. 이것은 내가 응용을 개발할 때 그 응용에서 필요한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A 응용에서는 A와 B 객체를 복합 개념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다른 응용에서는 A와 B를 집합 개념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뭔가 항상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고요. 내가 개발하는 응용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겠고, 복합 개념에서는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만들어서 전체가 제거되면 부분도 함께 제거되게끔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집합 개념에서는 전체가 제거되더라도 집합이 제거가 안 되고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용에서 고려될 지점이 되겠고요. 이런 포함 관계는 그것의 멀티플리시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대 다 관계인지 1대1 관계인지 여러 가지 어떤 이 객체와 이 타입 간에 어떤 멀티플리시티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관계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단순해질 수 있고 코딩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이 멀티플리시티의 경우에도 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응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집합과 복합의 경우에는 코드상에서 봤을 때에는 집합은 전체가 사라져도 부분은 남아야 된다는 거고, 복합은 전체가 소멸되면 부품도 같이 없어져야 돼요. 그럴 경우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생성돼서 소멸자는 그 안에서 같이 이 CPU를 소멸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집합의 경우에는 보통은
밖에서 생성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구현할 때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클래스 간의 관계, 이 포함 관계에 있어서 그 포함 관계가 대단히 복잡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의 모델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포함 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별도로 유지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학생과 또 교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여기 좀 객체지향 개발론이면 이 교과는 매년 개설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개설될 때마다 여러 학생들이 이 분반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도 여러 분반이 또 개설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개설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은 이 교과를 특정한 연도에 특정한 학기에 들을 수도 있고 이 들은 것을 실패해서 또는 그 내가 받은 학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또 재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대다 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대다 관계가 되면 상당히 이 두 개의 클래스만 놓고 이 안에서 이 다대다 관계를 표현하게 되려면 상당히 내용도 중복되고 대단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모델링 하는 것이 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은 코스 레코드를 단계에서 여러 개까지 유지할 수 있고요. 코스는 각 분반마다 이 코스 레코드를 여러 개 유지하는 형태대로 구성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복되는 정보들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